안녕하세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을 에스코트할 장문석입니다. 에스코트 C 언어에서는 문법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도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의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의 IT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3장 변수 개요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과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적 변수, 상수 변수와 매크로 상수를 다룰게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C 언어에서는 변수 선언문이 다른 구문보다 뒤에 올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printf 안녕하세요. 그리고 변수 선언을 할게요. int i는 3. 빌드에 보시면 오류가 나오죠. 오류 메시지도 별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더라도 오류 메시지를 보세요. 자주 오류 메시지를 보다 보면 이럴 때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변수 선언문을 다른 구문보다 뒤에 와도 됩니다. 한번 확장자를 C++ 화일로 변경을 해볼게요. 확장자를 cpp로 변경을 하고요. 빌드 해볼게요. 빌드. 오류 메시지가 없죠? 여러분은 소스 화일을 추가할 때 반드시 확장자를 .c를 명시하여 컴파일러가 C 문법에 맞게 컴파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형식 변수 선언문을 알아봅시다. 기본 형식 변수를 선언할 때는 예약어와 변수 이름만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형식은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문의 표현식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처럼 표현식의 값이 선언한 변수 형식과 같아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처럼 표현식의 값이 묵시적 형변환할 수 있는 형식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메커니즘 형식 변수 선언문을 알아봅시다. 메커니즘 형식은 지시 연산자를 이용하여 컴파일러에게 형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형식입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소 형식과 배열명, 그리고 지시연산자 대괄호, 그리고 지시연산자 사이에 원소 개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배열은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하고 있어서 블럭 내부에 초기값을 나열하여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소의 값만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원소는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printf %d, %d, %d 5개만 확인해 볼게요. ARR에 거리 0번째에 있는 원소, 거리 1에 있는 원소, 거리 2에 있는 원소, 거리 3에 있는 원소, 거리 사이에 있는 원소를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초기화한 원소는 1, 2, 3으로 잘 설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원소는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초기화를 하면서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소 개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초기화에 나열한 개수가 배열의 개수입니다.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 크기 사이즈 오브 ARR을 위해서 할당한 메모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봅시다. 실행해 볼게요. 인트저형을 원소로 하고 초기화에 나열한 개수가 1, 2, 3, 3개니까 12바이트 맞죠? 하지만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에 할당한 메모리를 벗어나는 곳에 접근하는 것은 모두 개발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소 개수를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문자열을 사용할 때 캐릭터형을 원소라는 배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 콤마 사이에 문자열을 나열하는 문자열 리터럴 상수를 이용하여 쉽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자열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사용만 할 때는 문자열의 시작하는 주소만 알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캐릭터형을 원소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리터럴 상수의 주소를 알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문자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문자열의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잘 동작하죠? 보신 것처럼 캐릭터의 형식을 원소로 하는 포인터 변수에 문자열 리터럴 상수를 대입하여 사용할 때는 문자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시 연산자를 이용한 선언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int arr4는 명칭 arr 뒤에 대괄호가 오므로 배열 선언문입니다. 배열명은 arr이고 원소 개수는 지시 연산자 사이에 있는 4가 원소 개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int가 원소 형식이에요. 배열명은 할당한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게 되어 포인터 상수라고 말했었죠. 배열을 사용할 때는 원소 형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열의 인덱스 연산은 배열이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에서 상대적 거리에 있는 원소를 의미한다고 했었는데 포인터와 정수 사이의 더하기 연산이 메모리 주소에서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arr이 1000번지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rr 플러스 1은 1001이 아니고 1004가 됩니다. 포인터와 정수 사이에는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1000번지에서 원소 1개를 더한 위치는 1004가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사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연산식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고 5장 배열과 포인터에서 깊이 있게 다룰게요. int arr 4 한번 주소를 출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배열에서 더하기 1한 메모리 주소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실행 결과를 보시면 뒷부분이 9136과 9140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 arr를 출력한 거고 뒤쪽에 있는 건 arr 플러스 2를 출력한 거예요. 그런데 1 차이가 나지 않고 원소 사이즈인 int의 사이즈 4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포인터와 정수 사이의 더하기 연산은 상대적 주소라고 했는데 arr에서 상대적 거리 1에 있는 주소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 사이즈만큼 더해진 주소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 연산을 사용을 할 때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배열명이 첫 번째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0한 주소에 있는 원소가 제일 첫 번째 원소죠. int 포인터 p는 명칭 뒤에 지시 연산자 대괄호나 소괄호가 없고 명칭 앞에 아스트릭이 있으므로 포인터 선언문입니다. 변수명이 p고 아스트릭은 지시 연산자,
그리고 int가 원소 형식입니다. 포인터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형식입니다.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인 프로세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가 4기가여서 프로세서의 메모리 주소는 0번지에서부터 16진수로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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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원소 형식에 관계없이 4바이트를 할당합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예로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대입하여 간접 연산자나 인덱스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해당 주소에 있는 값을 얻어오거나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명이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배열명을 입력 인자로 전달하여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에서 원소 형식의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4인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원소 개수에 상관없이 정수형을 원소로 하는 어떠한 배열의 원소들을 출력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함수 선언문은 리턴 형식을 명시하고 함수명을 명시한 다음에 이 안에 입력 매기변수 리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매기변수로 배열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 변수로 받는 거죠. 원소 형식에 대한 포인터로 받는 겁니다. 배열명이 원소 형식의 포인터를 갖고 있죠. int array size 배열의 사이즈를 입력 인자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하나 출력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거리 0번째에 있는 원소부터 거리 array 사이즈보다 작을 동안, 만약에 10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 9까지만, 상대적 거리가 9인 9까지만이기 때문에 그 array 사이즈보다 작을 동안 차례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베이스 cnt, 베이스에서부터 상대적 거리 cnt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여라. 모든 것 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계획 문자도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함수 이름과 입력 매기변수하고 같은 형식 혹은 묵시적 흉변환으로 가능한 그러한 형식을 전달하면 됩니다. 배열명은 원소 형식의 포인터이므로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잘 동작하고 있죠. 저와 같이 이제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원소 개수가 다른 경우를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여기는 배열명이 ARR2고 6이죠.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출력을 할게요. 실행해 볼까요? 이처럼 인자의 차이만 있고 하는 기능이 동일할 때 해당되는 같은 부분을 계속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함수로 구현을 해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함수 문법을 배우지 않았죠? 함수 문법은 6장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 포문이 있는데 방문문이거든요. 반복문에 대한 부분도 4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int ARR23은 명칭 뒤에 대괄호가 있어서 배열 선언문입니다. 배열명은 ARR이고 원소 개수는 명칭 뒤에 오는 대괄호 내에 있는 표현식인 2가 원소 개수입니다. 그리고
배열명 ARR과 명칭 D의 대괄호와 원소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이 원소 형식입니다. 즉 ARR의 원소 형식은 배열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소 형식이 int이고 원소 개수가 6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분명히 int ARR 6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ARR이 1000이라고 하면 ARR 플러스 1은 원소 형식이 4 곱하기 3 12바이트여서 1012가 됩니다. 원소 형식이 배열인 것 뿐이에요. 많은 이들이 배열을 원소로 하는 배열을 다차원 배열이라 말하고 특별하게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앞으로도 다차원 배열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차원을 넘어가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잘 안되거든요. 1차원 배열이든 다차원 배열이든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모든 배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RR0은 무엇을 값으로 갖고 있을까요? ARR의 0은 ARR의 원소이므로 ARR의 원소 형식입니다. 따라서 ARR의 0은 원소 개수가 3이고 원소 형식은 int가 되겠죠. 근데 ARR의 0도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명은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고 있는데 ARR이나 ARR0이나 메모리 주소는 같습니다. 즉 ARR의 0도 1000이라는 거죠. 갖고 있는 수치만 생각을 하면 ARR이나 ARR의 0 둘 다 1000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ARR 플러스 2를 했을 땐 원소의 사이즈가 12바이트여서 1012였죠. 하지만 ARR0의 원소 형식은 int이기 때문에 ARR0 플러스 2를 했을 땐 1012가 아니고 1004가 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int ARR 2, 3 printf ARR의 주소를 먼저 출력해 보기로 하고요. 배열명이니까 배열명 자체가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ARR의 거리 0인 원소 ARR하고 표면적으로는 같은 값이겠죠. 그리고 거리 1인 원소 원소 사이즈가 12바이트니까 12만큼 더해진 메모리 주소가 출력이 되겠죠. ARR의 거리 0인 원소 ARR의 거리 1인 원소 그리고 ARR 더하기 1 했을 땐 12바이트 만큼 떨어진 메모리 주소가 출력이 될 텐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거리 0인 원소에서 거리 1 했으니까 4바이트가 증가가 되겠죠. ARR 플러스 1 ARR의 거리 0인 곳에서 거리 1만큼 더하여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보시면 ARR이나 ARR의 거리 0인 원소나 표면적으로 값은 같습니다. ARR의 거리 1인 원소는 원소 사이즈가 12바이트니까 12만큼 더해졌죠. ARR 플러스 1하고 ARR 거리 0인 원소에 플러스 1 했을 땐 ARR이나 ARR 거리 0인 원소는 표면적으로 값은 같지만 원소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12바이트가 증가가 되었지만 여기는 4바이트만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int pointer PARR 2를 얘기를 해봅시다. int pointer PARR 2는 명칭 뒤에 대괄호가 명칭 앞에 아스트릭보다 우선함으로 배열 선언문입니다. 배열명은 PARR이고 원소 개수는 2이며 명칭과 배열임을 지시하는 연산자인 대괄호와 원소 개수를 뺀 나머지 int 포인터가 원소 형식입니다. 만약 정수형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배열을 이용하여 이미 선언되어 있는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배열로 값을 설정하거나 가져오는 등의 작업을 할 때 포인터 형식을 원소로 하는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장, 표현식과 구문의 연산식에서 다룰게요. 코드로 간략하게 사용하는 걸 보기로 합시다. 인티저인 변수가 지금 2개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인티저인 포인터를 원소로 하는 배열을 선언을 할게요. 원소에 A의 주소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어떠한 변수의 주소를 계산해주는 주소 연산자예요. PALR 1에는 B의 주소를 대입하기로 합시다. 이와 같이 했을 때 PALR의 거리 2일인 원소에 간접 연산자를 이용하여 값을 대입하거나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A와 B의 값을 출력해 보기로 해요. A, B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B의 값이 8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int pointer base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베이스와 아스트릭 연산자가 괄호 안으로 묶여져 있죠. 이럴 경우엔 명칭 뒤에 있는 대괄호보다 이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을 먼저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포인터 선언문입니다. 명칭은 베이스이고 이 아스트릭은 간접 연산자, 나머지 부분이 원소 형식이 됩니다. 즉 배열을 원소로 하는 포인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서 배열의 원소 형식인 포인터를 배열 포인터라고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다른 포인터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1, 2 그리고 3과 4로 초기화된 배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소는 동일하지만 그 배열의 원소 개수가 다른 배열을 하나 더 선언을 할게요. 이와 같이 있을 때 이 ALR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그 합과 ALR2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결과는 int를 반환하겠죠. calculate sum인데 ALR 혹은 ALR2를 입력 인자로 받기 위해 가지고 원소 형식이 int 이게 배열을 원소로 하고 있죠. 그리고 배열명은 원소 형식의 포인터니까 포인터 형식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또 배열의 사이즈죠. lookCount를 위한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합계를 보관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CNT는 0에서부터 CNT가 어레이 사이즈보다 작을 동안 CNT를 중과시켜 가면서 썸에다가 현재 썸에다 베이스에 CNT 0에 있는 원소와 베이스 CNT 거리 1에 있는 원소를 더하여라. 그리고 합계를 반환합니다.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printf ARR의 합계 %d calculate sum ARR의 원소 개수는 2개죠. 그리고 ARR2의 합계도 같은 방법으로 ARR2 원소 개수는 3이죠. 실행해 볼까요? 예,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 부분이 이거죠? 예, 다시 실행해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ARR에는 1, 2, 3, 4니까 합계가 10이고 ARR2는 1, 2, 1, 2, 1, 2니까 합계가 9 잘 나오고 있죠.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은
배열과 포인터 선언문을 보고 이게 배열을 선언한 건지 포인터를 선언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소 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그 배열과 포인터에 관련된 다양한 연산 표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사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우리는 다시 배열과 포인터에 관련된 다양한 연산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 5장 배열과 포인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이번엔 사용자 정의 형식 변수 선언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열거형은 값이 하나여서 기본 형식처럼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공룡체는 여러 멤버로 구성하므로 배열처럼 블록 내의 초기값을 나열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블록으로 초기값을 설정할 때는 하나의 값만 설정하면 나머지 값들도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예제 코드로 구조체의 형식을 정의하여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구조체 복소수를 구조체로 정의를 해볼게요. 구조체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필요하죠. 이미지 사용하기 편하게 타입 데피네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타입 데피네이션 컴플렉스라 하겠다. 그리고 컴플렉스 형식의 변수 컴플렉스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할게요. 플롯이니까 F를 뒤에 붙여야 합니다. 물론 C 언어에서는 그 플롯 형식하고 더블 형식의 묵시적 흉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F를 붙이지 않아도 그 컴파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printf %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출력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출력을 하도록 합시다. 컴플렉스의 리얼 실수 부분하고 컴플렉스의 이미지 부분 허수 부분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i를 같이 써주죠. 실행해 볼까요? 구조체의 값이 잘 초기화 되어 있네요. 이상으로 변수 선언과 초기화 문법에 대한 설명 마칠게요. 아직까지는 C 언어 문법의 개요 부분이라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음 장인 4장 표현식과 구문에서는 연산식과 제어문을 학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알아봅시다. 전역 변수는 블록 외부에 선언한 변수로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할당하고 끝날 때 해제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값이 유지되겠죠. 만약 학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블록 내부에 선언한 변수로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변수가 선언한 블록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할당했다가 블록이 끝나면 해제됩니다. 간단하게 프로세서의 메모리를 살펴볼게요. 프로세서란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프로세서의 메모리에는 텍스트와 데이터, 힙, 스택 영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텍스트 영역은 프로그램이 수행할 코드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번역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데이터 영역은 초기화한 전역 변수와 초기화하지 않은 전역 변수를 할당하는데 초기화하지 않은 전역 변수를 할당하는 영역을 BSS라 부르며 0으로 초기값이 설정됩니다. 텍스트 영역과 데이터 영역은 프로세서가 시작할 때 할당되고 끝날 때 해제하는 메모리로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 중에 크기가 변하는 영역으로 힙과 스택이 있는데 힙은 7장에서 배울 동적 메모리 할당에 사용하는 함수 호출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고 해제하는 영역입니다.
스택 영역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영역으로 지역 변수를 할당하는 영역입니다. 주의할 점은 스택 영역에 할당받는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메모리만 할당하지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아 원래 메모리에 있던 값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개발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초기값을 설정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초기화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즉 버그가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sum에 2를 더하고, 그리고 현재 sum에 2를 또 더해 봅시다. 그리고 현재 sum에 3을 더해 볼게요. 개발자는 1, 2, 3을 더한 6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작성을 한 거예요. %d sum 한번 출력해 볼게요. sum은 블록 내부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메모리만 할당하지 그 할당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지우지 않죠. 0으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즉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있는 거죠. 그 쓰레기 값에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한 거예요. 그럼 쓰레기 값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 버그가 있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는 지금과 같이 디버그 에러가 납니다. 2008이나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디버그 에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경고 메시지를 보시면 초기화하지 않은 sum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와 같이 초기값을 반드시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한 블럭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은 블럭 내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블럭이 다른 곳에 선언한 변수가 있을 때 가장 인접한 블럭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략한 예를 들어볼게요. 전역 변수로도 i가 있고 또 메인 바로 지역 변수로 i를 선언을 할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d 해서 i를 출력을 하면 같은 영역에 있는 i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럭을 하나 더 지정을 하고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d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에 있는 변수가 사용이 돼요. printf %d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블럭에 선언되어 있는 i는 이 블럭이 끝나면서 해제되죠. 여기서 사용한 건 메인에 선언한 지역 변수 i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2, 3, 2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정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NA에서는 특정 블록 내에 선언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메모리를 할당하고 끝날 때 해제하는 정적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적 변수는 변수 선언문 앞에 static 키워드를 명시하여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변수는 변수 선언문이 있는 함수가 호출을 낼 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할당이 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설정한 정적 변수의 초기값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할당될 때 설정합니다. 즉 정적 변수가 선언 함수가 호출된다고 하여 선언문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부분은 수행되지 않는 거죠. 지역 변수와 정적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략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리턴 타입이 없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지역 변수 i를 선언하고 정적 변수로 si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에 i 더하기 2를 대입하고 si에도 si 더하기 2를 대입할게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출력을 해 봅시다. i와 si 이 테스트 함수를
연속해서 3번 호출하기로 해요. 이와 같이 하면 이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번 할당한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이제 SI는 0일 거예요.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 플러스 1이 돼서 제일 처음에 1이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또 호출했을 때 마찬가지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SI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해제되죠. 쭉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 호출하게 되면 2 더하기 1 에서 3이 출력될 겁니다. 근데 지역 변수 이 I 같은 경우엔 테스트 함수가 수행되면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당이 돼서 0으로 초기화가 되고 0 더하기 1 에서 1이 돼서 1이 출력되겠죠. 끝나면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또다시 호출을 하게 되면 시작하면서 또 할당을 하고 0으로 초기화하고 또 0 더하기 1은 1이 돼서 또 1 출력되고 또 끝났을 때 메모리가 해제되고 또 호출을 하니까 시작하면서 또 할당되고 또 0 더하기 1에서 1이 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i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롭게 할당하고 새롭게 할당한 곳에 있는 값에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몇 번 호출해도 계속 1이죠. 근데 정적 변수 si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더하기 2를 계속했을 때 1, 2, 3 이와 같이 값이 계속 그 설정한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수 변수와 매크로 상수를 알아봅시다. C&I에서는 선언문에 컨스트 예약을 명시하여 할당한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상수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을 상수 변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컨스트 예약어를 명시하여 선언하면 할당한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const int ci 오류 목록을 보시면 상수 변수 ci에 이니셜라이저가 필요합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초기 값을 반드시 선언문에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C&I에서는 상수 변수 외에도 매크로 구분을 이용하여 상수의 이름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샵이 맨 앞에 붙는 게 매크로 구문이라고 했었죠. define max st 이와 같이 상수 이름과 값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면 컴파일하기 전에 매크로 구문을 처리하는 전처리기가 소스 코드에 있는 모든 매크로 상수 이름을 약속한 상수값으로 변경합니다. 만약에 int i는 max st printf %d i max st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부분을 int i는 50 또 이 부분의 max st 부분을 50으로 컴파일러가 수행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둘 다 50, 50이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볼까요? 잘 동작하죠. 안시 표준 기구에서는 상수를 정의할 때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지 말고 상수 변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상수는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이 높은데 왜 매크로 상수가 아닌 상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할까요? 예전에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에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수 변수는 디버그 모드에서 조사식 창에 상수 변수를 입력하면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매크로 상수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서 실제 매크로 상수를 정의한 부분을 찾아가서 직접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할게요. 단축키 F9을 누르면 설정이 되고 또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터가 해제가 돼요. 혹은 디버그 메뉴에 중단점, 설정 또 한 번 더 하면 해제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을 하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디버그 메뉴에 가보면 디버그 시작이 F5 단축키죠. 이 상태에서 맥스 수트 보면은 맥스 수트 기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값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상수 변수는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를 줄이는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수 변수를 사용해서 그 디버그 시에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건지 어떠한 것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모든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3장 변수 개요를 마칠게요. 1장과 2장, 3장은 C 언어 전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이제 4장부터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코드에 관련된 문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4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만나요.